자, 지금부터 아주 기묘하고 조금은 섬뜩할 수도 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차가운 병원 검사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가 씌워져 있고 눈앞에는 모니터가 하나 놓여 있죠. 연구원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중 당신이 누르고 싶은 걸 아무거나 누르세요. 언제 누를지, 어떤 버튼을 누를지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잠시 고민합니다. 왼쪽을 누를까, 오른쪽을 누를까, 그래, 이번에는 오른쪽이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모니터에 갑자기 글자가 뜹니다. 당신은 오른쪽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소름 끼치게도 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이기는커녕 오른쪽이라고 결심하기도 전인데 모니터는 이미 당신의 선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초나 2초 전이 아니라 무려 11초 전에 말이죠.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놀랍게도 이것은 네이처지에 보고된 실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상황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나의 뇌는 이미 10여 초 전부터 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쩌면 내 의식은 뇌가 내린 결정을 뒤늦게 통보받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설들이 과학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뇌련도감에서는 뇌과학이 밝혀낸 자유의지의 실체와 당신의 머릿속을 11초 먼저 읽어내는 AI 기술, 그리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뇌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뇌는 그저 안테나일 뿐인지에 대한 가장 최전선의 논쟁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낯선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생리학자가 아주 전설적인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든 순간의 시계 위치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였죠. 리벳 박사는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뇌파와 근전도를 측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순서는 이래야 합니다. 첫째, 나 움직여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결심한다. 둘째,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린다. 셋째,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다.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참가자가 나 움직여야지라고 의식하기도 전에 무려 0.3초에서 0.5초 먼저 뇌의 운동 피질에서는 이미 준비 전이라고 불리는 전기 신호가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이 내가 결정했어라고 느끼기도 전에 뇌는 이미 움직일 준비를 끝마쳤다는 이야기죠. 이 실험이 발표되자 철학계와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저 뇌가 저지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존 딜런 하인즈 박사팀은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해 더 정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리벳의 실험이 고작 0.5초 정도의 차이였다면 하인즈 박사의 실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참가자가 왼쪽 버튼을 누를지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최대 10초 전부터 뇌의 전두엽 피질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려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뇌의 혈류 패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느 손을 들어 올릴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지 면을 먹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 뇌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척 연기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대망의 201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조엘 피어슨 교수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 상상을 예측하는 실험이었죠.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빨간색 가로 줄무늬와 초록색 세로 줄무늬 중 하나를 마음대로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MRI로 뇌를 스캔했는데 놀랍게도 참가자가 어떤 무늬를 떠올릴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11초 전부터 뇌의 시각 피질과 전두엽에는 이미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독특한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11초 전이라니요. 이건 단순히 미리 준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뭘 상상할지 나조차 모르고 멍하니 있는 그 시간에 뇌는 이미 넌 빨간색 줄무늬를 떠올리게 될 거야 라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인간은 그저 뇌라는 기계 장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를 냉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인즈 박사나 피어슨 교수의 연구에서 예측 정확도는 100%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60%에서 70% 수준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초 전에 나타나는 뇌의 신호는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 해 라는 확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때? 라는 강력한 제안이나 편향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뇌 안에 무작위로 쌓이던 신경학적 잡음이나 이전 경험의 잔재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슬쩍 밀어준다는 것이죠. 결정이 100% 완료된 것이 아니라 결정의 문턱을 넘기 쉽도록 판을 깔아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함은 남습니다. 그 판을 깔아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어찌 보면 기괴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야겠습니다. 혹시 뇌가 거의 없는데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980년 사이언스지에는 당신의 뇌는 정말 필요한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의 신경과 의사 존 로버가 보고한 한 수학 전공 대학생의 사례였는데요.
이 학생은 IQ가 126이었고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아 뇌 CT를 찍어보니 의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뇌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척수액이 가득 차 있었고 대뇌 피질은 겨우 1mm 두께로 얇게 눌려있는 심각한 수두증 환자였던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라면 걷기는커녕 의식조차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떻게 고등수학을 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종종 노예는 기억 저장소가 아니다. 노예는 그저 영혼을 수신하는 안테나일 뿐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뇌가 엄청난 압박을 견디며 압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유지할 만큼 가소성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봅니다. 뇌세포들이 짓눌려 얇아진 상태에서도 서로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재배선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낸 것이죠. 즉, 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생존 본능과 적응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그렇게 얇은 막 같은 뇌 조직만으로 인간의 그 복잡한 의식과 자아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제 말을 따라하거나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고 하면 머릿속에서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아, 그 사람한테 실수했나? 같은 독백들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는 이런 내면의 언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를 아넨도파시아, 즉 내적 언어 상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생각할 때 문장이 아니라 이미지나 감각, 공간적인 느낌으로 사고합니다. 사과를 생각하라고 하면 사과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빨갛고 둥근 이미지 그 자체나 아삭하는 식감이 먼저 떠오르는 시기죠. 반대로 내면의 독백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느끼는 그 실체가 사실은 언어라는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자아를 가지고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언어 너머 뇌의 전기 신호,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라는 하드웨어가 만들어내는 운영체제 같은 걸까요? 여기서 소위 노예 안테나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흥미로운 떡밥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노예 에너지 역설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T%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그런데 멍하니 있을 때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에너지 소모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5% 미만으로 증가할 뿐이죠. 이를 두고 일부 비주류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봐라, 라디오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전기를 훨씬 많이 먹지 않는 것처럼 뇌도 외부의 의식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가 적은 것이다. 하지만 주류 뇌과학계의 반론은 단호합니다. 뇌는 원래 쉬지 않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도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는 미친 듯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등 생존을 위한 배경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난 것이지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처럼 우주 어딘가에 있고 뇌는 접속만 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루퍼트 쉘드레이크 같은 학자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HM 환자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뇌전증 수술로 해마를 잘라낸 뒤 그는 새로운 기억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30분 전에 만난 의사를 다시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죠. 또한 최근에 앵그램 세포 연구에서는 쥐의 뇌에서 특정 기억을 담고 있는 세포군을 레이저로 자극했더니 잊어버렸던 기억을 강제로 떠올리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억이 물리적인 뇌세포의 연결 속에 실제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뇌세포 속의 미세소관이라는 구조에서 양자 붕괴가 일어나며 의식이 발생한다는 조화객관 환원 이론, 즉 OR 이론을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의식은 뇌의 생물학적 작용을 넘어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따끈따끈한 가설일 뿐 주류 과학계에서는 뇌처럼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양자 상태가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이고 오싹한 곳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뇌가 안테나든 클라우드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현대 기술이 이제 그 뇌의 신호를 해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오사카 대학 연구진은 사람들이 fMRI 안에 누워서 본 이미지를 AI를 통해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비행기나 기차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에 학습시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가 본 빨간 소방차의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모니터에 재현되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이미지가 아니라 색감과 구도까지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곰인형을 상상만 했는데도 AI는 흐릿하게 남아 곰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언어 디코딩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팟캐스트를 듣는 동안의 뇌파를 분석해 그들이 듣고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소름 돋게 정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AI는 그녀는 아직 운전을 배울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해독해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통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는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특수한 장비만 있다면 내 머릿속의 생각과 의도를 타인이, 아니 기계가 읽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 수사나 마비 환자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 권력자가 이 기술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까지 검열당하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니 조금 숨이 막히시나요? 내 의지는 11초 전에 뇌가 결정해버리고 내 상상은 AI가 화면에 띄워버리는 세상. 그럼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생화학적 알고리즘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11초 실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벳 박사도,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도 놓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가 준비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행할 자유는 없을지 몰라도 실행하지 않을 자유, 즉 거부권은 있습니다. 리벳은 이를 프리원트,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거부라고 불렀습니다. 뇌가 충동적인 신호를 보낼 때, 11초 전에 무의식이 어떤 욕망을 쏘아 올릴 때,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멈칫하며 그것을 승인할지 기각할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라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 또는 디센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 말이죠. 뇌가 저절로 만들어내는 수만 가지의 잡념과 충동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뇌라는 기관이 뱉어내는 신호일 뿐이죠. 당신은 그 신호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신호에 휩쓸려 버튼을 누를지 아니면 멈출지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AI가 내 뇌의 패턴을 읽어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미지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AI도 아직 완벽하게 읽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11초의 예측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뇌가 먼저 시동을 걸고 있을 때 그 11초 동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패턴대로, 습관대로, 분노대로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뇌는 기계적으로 예측할지라도 그 예측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자유의지가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생각은 뇌가 보낸 신호인가, 아니면 진짜 나의 의지인가라고 말이죠. 오늘 뇌련도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뇌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의 의지로 먼저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기묘하고 지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